선형 시스템은 열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이 미분 방정식을 보다 손쉽게 해석하기 위하여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정리하고 선형 대수를 이용하여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구하기 위한 행렬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G를 시스템의 출력이라 한다면 입력 US와 출력 GS 사이의 관계를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펑션의 차수는 미분 방정식의 차수와 같으며 분모는 위에서 정한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되게 됩니다. 분모 분자를 각각 0으로 하는 근을 폴과 제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복소수 값을 갖습니다. 시스템의 동작을 수식으로 표현한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신호선도로 주어진 시스템의 구조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주어진 전달함수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전달함수에 대하여 입력에 따른 출력되어지는 반응의 특성과 전달함수 개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펄스 응답이 주어진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출력 파형은 임펄스 응답과 입력의 컨볼루션으로 구하여지는데, 이 관계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여 S도메인에서 표현하면 컨볼루션이 곱으로 표현되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폴과 제로들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가 시누소이달 신호인 경우 입력 신호의 파수 오메가에 따라 S는 J오메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가 사인 오메가 t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출력 신호는 반드시 입력 신호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인 웨이브이며, 다만 크기와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크기 비율과 위상차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데, 입력 신호 주파수에 따라 입력과 출력의 크기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한 것을 크기응답이라고 합니다. 크기응답은 S가 J오메가일 때 전달함수의 절대값을 의미하는데, 전달함수가 복소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J오메가로부터 각 폴과 제로들과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절대값 항은 복소수인 S평면상에 표시된 복소수 J오메가와 복소수 폴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위상차가 입력 신호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한 것을 위상응답이라고 합니다. 위상응답은 S가 J오메가일 때 전달함수 위상값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위상항은 S평면상에서 원점으로부터 J오메가까지의 벡터와 원점으로부터 폴까지의 벡터, 두 벡터의 차 벡터가 갖는 위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입력 신호 주파수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것은 복소평면상에서 허수축을 따라 J오메가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J오메가를 원점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소수 폴 또한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위상을 갖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복소수인 J오메가-P 벡터는 다음과 같이 P로부터 J오메가로 향하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J오메가-P의 절대값은 이 차 벡터의 크기를, 위상은 P 벡터와 J오메가 벡터의 각도차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전달함수에 대하여 크기응답과 위상응답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메가 값을 바꾸어가면서
그에 대한 크기와 위상을 계산하여 수평축을 오메가로 하는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복소평면에서 J오메가와 제로까지의 거리와 위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지로가 하나 있는 경우 J오메가의 위치가 지로의 크기보다 작을 때, 동일할 때, 더 커서 무한히 증가할 때로 구분하여 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고찰하여 보면 원점으로부터 J오메가가 증가하면서 거리가 증가하는데 J오메가가 Z 크기와 같으면 거리가 스퀘어 루트 2가 되며 오메가가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오메가가 Z보다 충분히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거리에서 Z항을 무시하고 어림산할 수 있는데 이는 거리가 오메가의 증가에 비례하여 동일한 비율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보면 원점으로부터 J오메가가 증가할수록 각도가 증가하는데 J오메가가 Z 크기와 같으면 각도가 45도가 되며 오메가가 더욱 증가하여 무한대가 되면 각도는 90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에 대한 크기는 지로에 대한 크기의 반응의 역수로 각도는 제로에 대한 각도의 반응과 반대부호로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크기응답과 위상응답에 대한 보대플랫을 대략적으로 구하기 위한 간단한 규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폴과 제로들이 모두 실수임을 가정하고 주파수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로 증가시켜가면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그립니다. 먼저 크기응답은 수평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수직축도 로그 스케일인 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크기가 유지되다가 폴 주파수를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되며 지로를 지나면 플러스 20dB per decade가 됩니다. 여기에서 dB란 표현하고자 하는 값에 20 로그 10을 취한 것으로 20dB란 10배를 의미하며 40dB는 100배를, 마이너스 20dB는 10분의 1을, 마이너스 40dB는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는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도 10배 되어 주파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크기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상응답은 수평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수직축은 각도로 표시하는데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각도가 유지되다가 폴이나 제로의 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지날 때 폴과 제로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도가 90도 증가하거나 90도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폴과 제로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에 다음과 같이 폴을 X로 지로를 1으로 표시하고 0에서부터 주파수를 증가시켜 가는데 초기에는 아직 아무런 폴과 제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으로 유지되다가 첫 번째 폴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됩니다. 두 번째 폴을 지나게 되면 첫 번째 폴에 의한 효과와 두 번째 폴에 의한 효과가 더하여져 마이너스 40dB per decade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주파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류를 만날 때마다 기울기가 20dB per decade씩 높아져 두 개의 지로를 지나고 나면 수평으로 유지됩니다. 다시 지로를 만나면 기울기가 20dB per decade가 되었다가 두 개의 폴을 만나면 40dB per decade만큼 기울기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지로에 의한 플러스 20dB와 폴 두 개에 의한 마이너스 40dB가 합하여져 결국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기울기로 감소하게 됩니다. 위상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각 폴과 제로의 부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위의 규칙에 따라 두 개의 음수포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졌다가 두 개의 음수 지로를 지나면서 180도가 증가하여 0도가 되었다가 양수 제로를 만나 다시 90도 떨어지고 두 개의 음수폴에 의하여 추가로 180도가 떨어져 결국 마이너스 270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구한 그래프는 주파수 응답의 점근선을 의미하며 실제 응답은 폴 또는 제로 주파수에서 3dB 즉 스퀘어 루트 2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폴과 제로가 실수임을 가정하고 설명하였지만 복소수 폴과 제로에 대하여서도 실수부가 허수부보다 충분히 크다면 다소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계략적인 보대 플랫을 구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열린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신호선도입니다. 신호선도는 미분방 정식의 상태 변수들을 표시하고 그 상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2차 미분방 정식에 있어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들은 입력 U, X, X에 관한 1, 2차 미분이 있습니다. 신호선도를 구하기 위하여 우선 상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각 상태 변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으로 표시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는데 X의 1차 미분은 2차 미분을 적분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X는 X의 1차 미분을 적분하여 구하여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위의 정리된 식에서 X의 2차 미분은 상계의 항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X의 1차 미분에 개수 마이너스 A를 곱하여 더하여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신호선도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을 이와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상태 변수를 나타내는 각 점을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에 들어오는 방향으로의 신호는 모두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노드 Z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항은 U 노드로부터 신호에 1이 곱하여져 X의 2차 미분 노드에 더하여지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화살표가 있는 연결선을 브랜치라고 하는데 두 노드 사이의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과 계수, 적분 등과 같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열린 미분 방정식을 신호선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인 x, y, z, u를 표시하고 각 변수들의 미분값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추가하고 각 변수와 그 미분값 사이에는 적분의 관계가 있음을 표시하여 줍니다. 미분 방정식의 각 식에서 표현하고 있는 합을 표시하여 주는데 첫 번째 식의 dx, dt는 x, y, u에 각각의 개수를 곱하여 더하여지므로 다음과 같이 dx, dt로 향하는 브랜치들을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신호선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호선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해석에 사용되는 패스와 루프 정의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은 구조를 갖는 시스템에서 U는 외부로부터 시스템에 가하여지는 입력 신호이며 Z가 시스템의 출력이라고 할 때 패스는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까지 신호의 방향을 따라 진행한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때 지나갔던 노드나 브랜치를 다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입력 노드로부터 출력 노드까지의 경로를 포워드 패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한 개의 포워드 패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로가 더 있었던 경우에는 F1으로 표시된 경로 이외에 F2로 표시된 경로도 포워드 패스가 됩니다. 패스 게인은 해당 경로에 있는 모든 브랜치들이 정의하고 있는 관계들의 곱을 의미하는데, 위 F1 경로의 경우에는 1, S분의 1, S분의 1을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F2 경로의 경우에는 D와 S분의 1을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루프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시작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노드나 브랜치를 중복으로 지나면 안 됩니다. 이 예에서는 안쪽에 있는 이 두 개가 각각 루프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적분기를 지나는 바깥쪽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도 루프를 형성하고 있어 3개의 루프가 존재합니다. 루프 게인은 루프를 형성하는 브랜치들이 정의하고 있는 관계들의 곱을 의미하며, 첫 번째 루프는 적분기와 A를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같은 방법으로 루프 2, 루프 3의 루프 게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접촉하는 루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서 입력 U로부터 출력 X5까지의 포워드 패스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조합이 가능하며, 루프는 다음과 같이 3개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2개의 루프 또는 루프와 포워드 패스에 대하여 그 경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브랜치나 노드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두 경로가 접촉하고 있다 또는 그 루프를 터칭 루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L1과 L2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non-touching 루프 조합이 되지만, L1, L3나 L2, L3는 적분기를 공유하고 있어 터칭 루프 조합이 됩니다. 한편 첫 번째 포워드 패스와 모든 루프는 접촉하고 있지만, 두 번째 포워드 패스와 L2는 비접촉하고 있으며, 세 번째 포워드 패스 F3는 L1과 비접촉하고 있습니다. F4는 모든 루프와 비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 선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호 선도를 해석한다는 것은 두 노드 사이의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메이슨 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델타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두 번째 항은 모든 루프에 대하여 각 루프 게인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항은 접촉하지 않는 두 루프 조합을 모두 찾아 루프 게인의 곱을 구하고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하여 합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 항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 세 개의 루프 조합에 대하여 루프 게인의 곱을 각각 구하고 이들을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각 항의 부호가 바뀌면서 4개의 루프에 대한 조합, 5개의 루프에 대한 조합들과 같이 항들이 추가됩니다. MK는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연결 가능한 K번째 포워드 패스 이득을 나타내며, 델타 K는 K번째 포워드 패스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들의 조합만으로 구한 델타를 의미합니다. 표현은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개의 예제를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매우 간단한 규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서 포워드 패스가 1개 있으며 2개의 루프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게인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F1과 각 루프는 모두 접촉하고 있으며, L1과 L2 두 루프 또한 서로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분모항 델타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비접촉 루프 조합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없습니다.
분자는 F1과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없기 때문에 델타 1은 1이 되며 분자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여 x로부터 y까지의 전달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예로 앞서 설명에 사용하였던 다음과 같은 신호선도에 대하여 각각의 포워드 패스 게인과 루프 게인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3개의 루프는 모두 서로 접촉하고 있으며 두 포워드 패스와도 모두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분모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각 포워드 패스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없으므로 델타 1, 델타 2 모두 1, 2 되며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에 사용하였던 다음과 같은 신호선도에서 포워드 패스 게인과 루프 게인이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접촉, 비접촉 여부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로부터 전달 함수 분모항은 1, 마이너스 각 루프 게인의 합 플러스 접촉하지 않는 두 루프 조합을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L1, L2 조합만이 비접촉이므로 세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분자항을 구하기 위하여 각 포워드 패스에 대한 델타를 각각 구하여 보면 F1과 비접촉하는 루프는 없기 때문에 델타 1은 1이며 F2와 L2가 비접촉하므로 델타 2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마찬가지로 F3와 L1이 비접촉하므로 델타 3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F4는 모든 루프와 비접촉하므로 두 번째 항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이 중 L1과 L2가 서로 비접촉하는 루프이므로 세 번째 항이 있어 델타 4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여 분자항에 반영하면 전달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 룰을 이용한 신호선도 해석은 주어진 신호선도를 해석하는 것 자체보다는 주어진 전달함수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찾아내는 데 직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출된 구조 후보에 대하여 요구되는 전달함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차 전달함수가 주어진 경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적분기가 있어야 하며 각 적분기의 입력으로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입력신호 U,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피드백 및 다른 적분기의 출력으로부터의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은 입력과 각 적분기의 출력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n차 전달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n개의 적분기가 요구되며 입력을 포함한 적분기들 간의 경로는 총 n 곱하기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출력은 입력과 각 적분기로부터 n 플러스 1개가 있어 총 n 플러스 1의 제곱개의 경로가 있으며 이들로부터 가능한 조합에 대하여 전달함수를 구하여 보고 주어진 전달함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어진 전달함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한 구조는 경로의 수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각 개수를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거나 각 소자의 범위가 실현 가능한 범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전달함수로부터 이를 실현하는 구조는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구조를 도출하고 전달함수를 구하여 검증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후보 구조를 도출하여 다시 시도해보는 과정을 반복하여야 합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고차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네스티드 루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와 같이 만들어진 구조가 주어진 전달함수를 구현하는 최적의 구조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차 전달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달 함수 차수만큼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적분기를 직렬로 나열하고 다음과 같이 각 적분기 출력으로부터 첫 번째 적분기 입력으로 피드백 경로를 추가하여 바깥쪽 루프가 안쪽의 모든 루프를 내포하는 네스티드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 경우 모든 루프는 접촉하는 루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스티드 루프를 구성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출력으로부터 각 적분기 입력으로 피드백 경로를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각 루프 게인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달 함수를 구하여 보면 모든 루프가 접촉하므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n번째 피드백 경로의 이득이 분모에서 n-1차 항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임의의 분모를 만족하는 구조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자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워드 패스를 추가하는데 다음과 같이 각 적분기로부터 출력 노드까지의 경로를 추가하여 주면 각각의 포워드 패스 게인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각각의 포워드 패스와 모든 루프가 반드시 접촉하므로 델타 K는 모두 1이 됩니다. 따라서 전달함수에서 분모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분자항은 다음과 같이 포워드 패스 게인들의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분모항의 개수는 피드백 경로 개수로 분자항의 개수는 포워드 경로 개수로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의 고차 전달 함수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네스티드 루프 구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부터 각 적분기 입력으로 포워드 패스를 추가함으로써 왼쪽 구조와 동일한 전달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이용한 다양한 회로를 소개하기 전에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주어진 과정의 결과, 즉 프로세스 출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과정의 원인, 입력으로 작용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 프로세스에 대하여 입력이 가하여짐에 따라 프로세스 출력이 발생하는데 출력에 일정한 개수를 곱하여 입력과의 차를 구하고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다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이 입력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피드백이라고 하며 입력과 피드백된 값과의 차이를 에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이득 A0인 증폭기인 경우 A0를 오픈루프 게인이라고 하며 방정식을 풀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구하였을 때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클로즈드 루프 게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는 오픈루프 게인이 충분히 크면 클로즈드 루프 게인은 오픈루프 게인과는 관계없이 피드백 게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로 구현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는데 출력이 즉시 입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영향이 출력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알게브레이크 루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의 모든 시스템은 시간 개념을 갖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구성하고 과거 상태의 영향이 남아있게 하는 일종의 적분기를 반드시 내포하게 됩니다. 이를 모델링하면 프로세스에 적분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정리하여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입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경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지수함수로 표현되며 네거티브 피드백을 형성하는 경우 반드시 에러가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고정된 입력에 대하여 충분히 시간이 경과된 후 시간에 따른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앞의 예에서 에러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에러가 0이어야 합니다. 상태의 변화가 없는 점을 픽스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픽스드 포인트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로 볼록한 산에 구슬을 올려놓으면 경사면을 따라 굴러가면서 변화가 발생하고 계곡에 도달하여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균형을 잡아 꼭지점에 구슬을 올려놓으면 구슬은 굴러가지 않고 산 정상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산 정상은 픽스드 포인트이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포인트는 아닙니다. 피드백 시스템의 예를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방의 온도가 결정되는 과정은 방으로 들어오거나 방에서 빠져나가는 열량을 적분함으로써 결정되는데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방에 열을 가하거나 빼내기 위한 히트펌프를 다음과 같이 선형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온도가 설정되어 있으면 현재 실내 온도를 측정하여 목표로 하는 온도와 현재 온도의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미분방정식으로 정리하면 1차 미분방정식이 되며 개수의 부호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실내 온도는 목표 온도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순화된 모델로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제에 가까운 2차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히트펌프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으로 모델링하였지만 히트펌프 자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으며 가열, 냉각을 위한 열량은 인가된 에너지의 적분에 해당하므로 히트펌프를 다음과 같이 적분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에 대하여 연립방정식을 구하여 미분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2차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홀이 J오메가 축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며 진동하게 됩니다. 제어 시스템 설계란 이와 같이 실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하는 값에 도달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찾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드백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에러를 적분하여 제어 신호로 인가하면 적분기의 입력, 즉 에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상태 변수들이 변해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드백 루프 후 부호만 음수로 유지된다면 적분기 이후에 있는 함수 F, offset, 기울기, 비선형성에 관계없이 주어진 입력 X에 대하여 에러를 최소화하는 F 최적한 제어 입력 U 스타를 스스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드백의 특징을 회로에 적용하면 단위 회로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공정, 전원전압, 온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뢰도 높은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로는 유한한 저항을 가지고 있어 원점에 폴을 갖는 이상적인 적분기, 로스리스 인테그리트를 구현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회로의 시상수에 의한 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폴은 다음과 같이 적분기의 출력이 스스로에게 피드백되어 적분된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로시 인테그레이터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시상수 타우를 갖는 로시 인테그레이터가 사용된 피드백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 fu가 이득이 a인 증폭기라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부터 스테디 스테이트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적분기가 사용되었을 때 입출력 관계식과 로시 인테그레이터가 사용됐을 때의 입출력 관계식을 비교하여 보면 적분기의 로스는 함수 f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하는 작용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러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시상수, 역수 곱이 충분히 커야 하는데 시상수, 역수가 로스 인테그레이터 밴드위스이므로 이를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포워드 패스에 사용되는 회로의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피드백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잡음, 외부 간섭,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회로는 근원적인 물리적 법칙에 의하여 회로 자체가 발생시키는 인트린식 잡음, 외부 환경에서 오는 변화 또는 간섭, 회로의 비선형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모닉을 포함하는 스퓨리어스 잡음 등이 전 주파수에 걸쳐 존재합니다. 이러한 잡음은 다음과 같이 동작점을 중심으로 선형화된 회로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 등가 잡음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잡음이 발생하는 회로의 앞단에 적분기를 두고 다음과 같이 피드백 경로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을 때 입력 및 잡음으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를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며 등가 잡음으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를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 f가 이득 a0를 갖는 이상적인 증폭기라면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은 로우 패스 필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주파 신호를 통과시키지만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은 하이 패스 필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주파 잡음을 차단하여 최소화하는 반면 높은 주파수 잡음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력 신호와 잡음 스펙트럼에 대하여 출력 신호의 스펙트럼은 저주파 대역에서 신호는 외부 입력 신호의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회로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억압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는 회로에 비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증가한 잡음은 회로 및 시스템의 다른 폴에 의하여 감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회로에서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도 높은 회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피드백을 사용합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반드시 스테빌리티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피드백 시스템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부터 출력으로 향하는 포워드 트랜스퍼 펑션과 출력으로부터 입력으로 향하는 백워드 트랜스퍼 펑션을 갖게 되는데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때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폴들은 음수 실수값을 가져 S평면상에서 왼쪽에 있어야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는 포워드 트랜스퍼 펑션과 백워드 트랜스퍼 펑션의 곱인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루프 게인을 조절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피드백 게인을 구현하거나 또는 포워드 게인을 구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게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어진 fs에 대하여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을 만족하는 게인의 범위 내에서 게인이 가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또는 주어진 가변 게인의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을 만족하도록 fs가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주어진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평가하거나 스테빌리티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이키스트 플랫이나 루트 로커스 플랫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키스트 플랫이나 루트 로커스 플랫은 오늘날 컴퓨터나 계산기를 통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간단한 규칙에 따라 계략적인 스케치만으로도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키스트 플랫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보데 플랫은 복소수 함수를 오메가에 따른
크기와 위상을 각각의 그래프에 표현한 것으로 오메가에 따른 크기 변화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키스트 플롯은 극좌표계를 사용하여 복소수 함수를 표현합니다. 함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되는 다음과 같은 좌표계에서 각각의 오메가에 따라 함수 크기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로, 함수 위상을 실수축으로부터의 각도로 표현하여 점을 찍어 이들을 연결한 궤적으로 복소수 함수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극좌표계에서의 궤적은 위상에 따른 크기의 변화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스트 플롯을 이용하여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을 파악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피드백 시스템에서 피드백 게인이 0부터 1 사이 값으로 가변적일 때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FS의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어진 피드백 시스템의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베타 fs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분모가 0이어서 전달 함수가 무한대가 되므로 언스테이블하게 됩니다. 따라서 0부터 1 사이의 베타에 대하여 베타 fs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fs가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란 복소수에서 크기가 1이고 위상이 180도인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FS의 나이키스트 플롯이 다음과 같이 설계된 경우 베타 fs는 반드시 그보다 안쪽으로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 특정 베타 값에서는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반면 fs의 나이키스트 플롯이 다음과 같이 설계된 경우 그 안쪽으로 지나가는 베타 fs의 궤적은 주어진 베타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s가 마이너스 1 지점을 내포하지 않도록 설계되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키스트 플롯을 이용하여 OPAMP 스테빌리티 조건을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OPAMP가 1차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는 출력을 측정하여 저항 비율로 피드백 게인을 결정하고 입력으로 인가하는 피드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피드백 회로의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DC 게인과 밴드위스의 곱을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OPAMP 주파수 응답 A0S를 나이키스트 플롯으로 그려보면 1개의 폴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상이 90도를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 1을 내포할 수 없어 피드백 회로의 스테빌리티가 보장됩니다. 보데 플롯으로 고찰하여 보면 A0S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폴 주파수에서 위상이 45도이므로 나이키스트 플롯에서 45도일 때가 폴 주파수가 됩니다. DC에서부터 폴 주파수까지는 크기 응답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나이키스트 플롯에서 45도까지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45도를 지나 90도가 될 때까지 원점과의 거리가 감소하여 원점으로 수렴합니다. 이러한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한 피드백 회로의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하여 보면 클로즈드 루프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가 오픈 루프의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PAMP가 2차인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보데 플롯을 구하여 보면 각각의 폴에서 위상이 90도씩 감소하게 됩니다. 앰프의 주파수 응답을 나이키스트 플롯으로 그리기 위하여 두 개의 폴이 각각
마이너스 45도와 마이너스 135도에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폴까지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두 번째 폴까지 진행하면서 크기가 감소하고 두 번째 폴을 지나면 크기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마이너스 180도에 이르면서 원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피드백 회로의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에서의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와 같는 차이를 페이즈 마진이라고 하는데 보데 플랫에서도 크기가 1인 주파수 위상응답으로부터 페이즈 마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 마진이 45도보다 작으면 스텝 레스폰스에서 과도한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긴 세틀링 시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트랜지언트 응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두 번째 폴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보다 높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OP앰프가 3차인 경우 예로 다음과 같은 3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를 들 수 있습니다. 3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는 3개의 폴을 갖게 되는데 부합 카패시턴스가 연결된 마지막 단의 폴이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며 나머지 두 개의 폴은 거의 비슷한 주파수에서 형성됩니다. 보데 플랫을 그려보면 위상이 마이너스 27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를 기반으로 나이키스트 플랫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3개의 폴이 있고 P1까지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P2까지는 크기가 감소하는데 P2와 P1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크기의 변화는 많지 않은 반면 위상은 90도 변화되는 궤적을 그립니다. P1을 지난 후 위상이 마이너스 270도에 근접하면서 원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3스테이지 앰프를 구성하는 이유는 큰 DC 게인을 얻기 위한 것인데 주파수 증가에 따른 크기 감소 비율이 마이너스 20dB/디케이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DC 게인이 크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도 높은 주파수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P1, P2가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존재하게 되고 이는 나이키스트 플랫에서 마이너스 1을 내포하는 궤적을 그리며 페이즈 마진이 없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 피드백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인 루트 로커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포워드 패스 트랜스퍼 펑션에 가변 가능한 루프 게인 K를 갖는 피드백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전달 함수 폴이 변수인 K 값에 따라 S평면상에서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궤적을 그린 것을 루트 로커스라고 합니다. 먼저 포워드 패스 전달 함수 폴이 1개인 경우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K는 0일 때 클로즈드 루프 근은 포워드 패스 폴과 같으며 K가 증가함에 따라 근의 위치가 실수축을 따라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FS가 양수포를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 K를 추가하여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FS가 두 개의 폴을 가진 경우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항상 분모가 FS의 분모와 K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항을 전개하여 근의 공식을 적용하여 근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쪽 항은 FS 두 폴의 평균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은 K가 충분히 커지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허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s가 두 개의 실수포를 갖는 경우와 복소수포를 갖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보다 자세히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fs가 두 개의 실수포를 갖는 경우를 먼저 고찰하여 보면 k는 0일 때 두 번째 항이 두 폴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므로 두 근은 두 폴 사이의 중간에서부터 각각 두 폴 사이의 차이의 절반만큼씩 떨어져 있어 fs의 폴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k가 0에서부터 증가함에 따라 두 번째 항의 크기가 줄어들어 두 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두 폴의 중간값으로 서로 향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k가 두 폴 거리 차이 절반의 제곱에 이르면 두 번째 항이 0이 되어 두 폴의 중간에서 중근을 형성하게 됩니다. k가 더 증가하면 두 번째 항이 허수가 되어 복소수근이 되는데 이때 실수분은 두 폴의 중간값으로 정하여지고 허수분은 k가 증가할수록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fs의 폴에서 출발하여 서로를 향하여 이동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나 중근이 되고 다시 복소수로 분리되어 수직 방향으로 서로 멀어지면서 발산하게 됩니다. fs가 복소수 폴을 갖는 경우를 고찰하여 보면 k는 0일 때 근의 실수분은 폴의 실수부와 같고 근의 허수부는 두 폴 사이의 거리의 절반, 즉 폴의 허수부와 같기 때문에 fs의 폴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k가 증가하면 허수부만 증가하여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fs의 폴에서 출발하여 수직 방향으로 서로 멀어지는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S평면상에서 수직 방향은 EQ 밴드위스 라인이기 때문에 K가 증가함에 따라 밴드위스를 유지하면서 오메가 n이 증가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피드백 시스템의 루트 로커스를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 루트는 포워드 전달 함수 분모에 따른 3차 함수와 -k 값을 갖는 수평선과의 교차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에 대하여 k 값을 증가시키면서 수평선을 그려보면 각각에 대하여 교차점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k 값의 증가에 따른 교차점들의 변화를 고찰하여 보면 하나의 실근이 왼쪽으로 이동하며 K3 이전에는 두 개의 복소근이 있었다가 K3일 때 중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K를 더욱 증가시키면 중근이 두 개의 실근으로 분리되어 3개의 실근들이 각각 이동하게 됩니다. K6에서는 두 개의 실근이 만나 중근이 되며 K를 더욱 증가시키면 왼쪽의 실근은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고 중근은 두 개의 복소수근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근들의 이동 과정에 대한 고찰을 S평면상에 궤적으로 표시하여 루트 로커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K1일 때 근들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이동 경로를 보면 오른쪽 실근이 실수축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의 복소근은 서로를 향하여 이동하여 실수축에서 만나서 중근이 되고 다시 실근으로 분리되어 실수축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 두 개의 근이 서로를 향하여 이동하다가 만나면 복소근으로 분리되고 이때 왼쪽의 실근은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합니다. 여기에서 중근으로부터 분리된 복소근이 K가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K가 무한히 증가할 때
궤적의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S의 고차 방정식에서 K가 무한히 큰 경우는 S 또한 무한히 커야만 합니다. 따라서 K가 무한히 증가할 때의 특성은 S가 무한히 증가할 때의 특성과 같으며, 이 경우 S의 n차 방정식은 S의 n차 항만으로 어림산할 수 있습니다. 어프록시메이션 된 n차 바이노미얼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K를 극좌표계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상항인 익스포넨셜의 j 세타 항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하며, 이는 세타가 파이임을 의미합니다. 바이노미얼 방정식의 근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근의 위상항만을 고려하여 보면 S평면상에서 크기가 1인 원내에 위치하는 점으로 표현되는데, n이 1차인 경우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에 위치하고, 이는 첫 번째 근의 위상이 파이 나누기 1이며 각 근 간의 위상 간격이 2파이 나누기 1임을 의미합니다. n이 2차인 경우 다음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j에 위치하는데, 이는 첫 번째 근의 위상이 파이 나누기 2이며 각 근 간의 위상 간격은 2파이 나누기 2임을 의미합니다. 3차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근의 위상이 파이 나누기 3이며 각 근 간의 위상 간격은 2파이 나누기 3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4차는 4개의 근이 다음과 같이 2파이 나누기 4 간격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바이노미얼 방정식의 근은 K가 무한히 클 때 근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 궤적이 진행하여 뻗어나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3차 피드백 시스템의 근 궤적을 구하는 데 적용하여 보면 1개의 실수폴과 2개의 복소수폴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 근들의 평균을 점근선의 중심이라고 하고, 위로부터 앞서 설명한 각도로 점근선을 표시합니다. 각 근들은 왼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중근으로부터 분리된 복소수근은 다음과 같이 점근선을 따라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4차 시스템의 경우 다음과 같이 2개의 실수폴과 2개의 복소수폴이 있는 경우 점근선의 중심으로부터 4개의 점근선을 45도 간격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K가 증가함에 따라 두 실수근과 2개의 복소수근이 서로를 향하여 이동하다가 복소수근이 서로 만나 실근으로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마주보고 오는 실근과 각각 만나 다시 복소수근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복소수근으로 분리된 후 K가 더욱 증가하면 점근선을 따라 중심으로부터 각각 멀어져가는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지로가 루트 로커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포워드 전달 함수에 다음과 같이 지로가 하나 있을 때, 이는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에서 분모에 K가 곱하여진 S에 관한 1차 항을 만들게 됩니다.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 근은 fs의 분모항을 표현하는 곡선과 제로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k인 직선과의 교차점으로 구하여집니다. 예를 들어 fs의 분모항이 다음과 같이 2차 곡선으로 주어지고 지로가 2차 곡선의 오른쪽에 놓인 경우 제로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k는 0일 때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교차점이 없으므로 ts의 근은 허근으로 구하여집니다. k를 증가시켜 직선의 기울기가 높아지면 다음과 같이 2차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 중근을 형성합니다. k를 더욱 증가시키면 중근이 분리되어 2개의 실근이 형성되고 각 근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k가 무한대일 때는 직선이 수직이 되고 실수근이 제로와 같은 실수값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이 이동하는 과정을 X평면상에 나타나면 K가 증가함에 따라 두 허근이 서로를 향하여 접근하다가 실수축에서 만나 중근이 되고 두 실근으로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면서 하나의 근은 지로를 향하여 가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하여 진행하는 루트 로커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로가 2차 곡선의 중간에 놓인 경우 지로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K는 0일 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교차점이 형성되므로 두 개의 실근이 구하여집니다. K를 증가시켜 직선의 기울기가 높아지면 각 근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K가 무한대일 때는 직선이 수직이 되고 두 근 중 왼쪽의 근은 제로와 같은 실수값으로 접근하며 다른 한 근은 왼쪽으로 무한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이 이동하는 과정을 S평면상에 나타내면 두 실근이 왼쪽으로 이동하며 하나는 제로에 접근하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하여 진행하는 루트 로커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로가 2차 곡선의 왼쪽에 놓인 경우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곡선을 과장하여 그려 설명하겠습니다. 제로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K는 0일 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교차점이 오른쪽에 형성됩니다. K를 증가시켜 직선의 기울기가 높아지면 다음과 같이 2차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 중근을 형성합니다. K를 더욱 증가시키면 교차점이 형성되지 않아 두 개의 허근으로 구하여집니다. K를 계속 증가시키면 반대쪽에서 곡선과 접촉하여 중근을 형성하고 K가 증가함에 따라 두 실근으로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K가 무한대일 때는 직선이 수직이 되고 하나의 근은 제로와 같은 값을 가지며 다른 하나는 무한대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이 이동하는 과정을 S평면상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실근이 서로를 향하여 접근하다가 K1일 때 만난 후 두 개의 허근으로 분리되어 이동하게 됩니다. K2일 때는 제로 왼쪽에서 다시 실수축에서 만나 중근이 되어야 하므로 허근은 K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로 왼쪽에서 만난 후 다시 두 실근으로 분리되어 하나는 제로로 접근하여 가며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루트 로커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 제로가 있는 경우에 대한 루트 로커스도 1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워드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분모와 분자가 주어진 경우 클로즈드 루프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클로즈드 루프 전달함수 근은 포워드 전달함수 분모의 곡선과 포워드 전달함수 분자의 곡선의 K배된 곡선의 교차점으로 구하여집니다. K는 0일 때 클로즈드 루프 전달함수 분모항은 포워드 전달함수 분모이며 K가 무한히 커진 경우 클로즈드 루프 전달함수 분모항은 포워드 전달함수 분자이기 때문에 근 궤적은 반드시 포워드 전달함수 폴에서 출발하여 포워드 전달함수 제로로 향하게 됩니다. 고차 전달함수의 루트 로커스도 간단한 규칙에 의하여 스케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자료나 강좌를 참고하거나 매틀랩의 컨트롤 시스템 디자이너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키스트 플랫과 루트 로커스를 통하여 얻은 스테빌리티 조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하는 방법 몇 가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투스테이지 OPMP에서 페이즈 마진을 45도 이상 확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투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모델링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을 다음과 같이 등가 트랜스컨덕턴스, 등가 저항 및 등가 캐패시턴스로 각각 모델링하면 두 개의 폴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며 출력 노드에서의 폴이 부하 캐패시턴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됩니다. 한편 두 노드 사이에 캐패시턴스 CC가 있는 경우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폴을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의 출력 저항이 비슷하다는 점과 통상적인 전압 이득이 100 정도이며 C2가 C1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어림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C가 C2와 같은 크기가 되면 P1과 P2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CC가 증가할수록 최종 출력 노드 P2는 높은 주파수로 첫 번째 단의 출력 노드 P1은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며 두 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폴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CC와 C2가 같고 GM이 같다면 두 번째 폴은 반드시 첫 번째 폴보다 전체 전압 이득만큼 높은 주파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최소 45도의 페이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 지로가 두 번째 폴과 같은 주파수에서 형성되어 위상을 추가적으로 90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페이지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수 지로를 음수 지로로 변환하기 위하여 CC와 직렬로 저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기법을 밀러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밀러 컴펜세이션에 대한 설명은 회로 과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스테이지 OP앰프에서는 두 개의 컴펜세이션 캐패시터 루프 중 바깥쪽 루프가 안쪽 루프를 내포하는 네스티드 밀러 컴펜세이션을 적용할 수 있지만 밴드위스가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스테빌리티 보상 기법으로는 루트 로커스 에디셔널 제록 이펙트와 메이슨 룰의 포워드 패스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폴 제로 캔슬레이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스테이지 앰프를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루프를 형성한 3개의 적분기가 캐스케이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워드 패스를 적절히 추가하여 지로를 형성하고 이 지로가 P1, P2와 같은 주파수에 놓여 서로 상쇄되도록 계수를 설정하면 3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가 1개의 폴을 갖는 것처럼 동작하여 피드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하게 루트 로커스에서 고찰한 에디셔널 제로 이펙트를 이용하여 제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제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제어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결과와 얻고자 하는 결과의 차이로부터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프로세스의 전달 함수가 정확하게 모델링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컨트롤러를 PID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는 컨트롤러의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프로포셔널 항, 인테그랄 항, 데리버티브 항의 합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프로포셔널 항은 앞서 루트 로커스에서 설명하였던 K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을 무한대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나 제로의 위치를 형성합니다. 인테그랄 항은 리절트에 외부에서의 교란이나 잡음이 포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데리버티브 항은 에러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게 하면서도 제로를 추가하여 루트 로커스에서 근을 끌어당김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주선의 동작은 2차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 스러스트를 적분하면 벨로서티가 되며 벨로서티를 적분하면 포지션이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공기의 저항이나 중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분기 두 개가 연결되어 S의 제곱분의 1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하여 근 궤적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J오메가 축을 따라 궤적이 그려지므로 K가 클수록 진동의 폭과 주파수가 커지며 무한히 진동하여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로를 일개 갖는 보상 제어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루트 로커스를 구하여 보면 원점에 폴이 있고 K가 증가함에 따라 복소수로 분리되는데 제로에 의하여 왼쪽으로 당겨진 근 궤적을 그리게 되고 제로 후 왼쪽에서 다시 실근이 되어 하나는 제로로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기 때문에 근이 반드시 S평면상의 왼쪽에 존재하도록 보상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실질적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어 시스템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기 바랍니다. 비선형 시스템, 스마트 또는 지능형 신호 처리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하여는 어댑티브 시스템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기 바랍니다.